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니고 마구니 같은.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 이진관 판사 또 그다음에 천대엽 처장 두 사람도 핍박은 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후배들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해드렸고 오늘 이진관 판사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례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재판 진행해서 본인의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신경이 많이 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봄 생각이 전 나는데 당시에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시위대에서 집 앞까지 쫓아가서 확성기 틀고 정말로 그 입에 담지 못할 그 말들을 하면서 정말 이러다가 어떤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에 대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뜬금없이 재판장에 그것도 자신의 변호하는 그 피의자 재판도 아니고 남의 재판에 증인하러 가가지고 정말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우호적 동석인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남의 재판 변호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일파만파로 커졌어요. 굉장히 이분이 마치 이제 그 소위 구구 진영 내에서 마치 스타로 뜨고 막 이런 게 되다 보니 이진관 부장판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것이 혹시나 과거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그 모욕 또는 이제 위협 이런 걸로 그러네요. 이어질 가능성이 본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 대법원에서 또 행정처에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안심되고 사법부 판사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거를 또 막아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감사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경찰 투입해서 보호 조치했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법무부에서 나온 조치를 보니까 그때요 이제 감치할 때 신원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치소를 못 들어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것도 좀 개정을 하겠다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하기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안 됐죠. 당시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이게 이런 조항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치가 이례적인
조항이고 저분들은 이제 법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확정지어주지 않음으로써 구치소에 수감되는 걸 피할 수 있었는데 예. 결국엔 저는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무모한 도전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하는 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예. 이분들은 본인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유능함,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 법의 지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는 사람이 이 법의 지배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다른 사람들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감치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나쁜 있다는 선례가 것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모하게 하는 이하상 변호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이상 저는 엄벌에 취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적 정보, 신원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감치가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요. 실제로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서 감치된 경우가 딱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강소희 부대 그때 사례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변협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변협에서 아예 조사위에 이 변호인들을 회부를 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협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변협에서도 편을 안 드는 건 당연하고 저는 일단 뭐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변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로 제가 왜 그러면 저런 분들이 변호를 맡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네.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보통 쉽게 말해서 정치하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변호인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정치적인 신념이 맞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업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그런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모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시도했던 분인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뚜렷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변호인 같은 경우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변호인이었어요. 뭐 그 누구도 다 변론을 받을 자격은 있고 권리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의 변호사들을 보면 어떤 정상적으로 변호를 해가는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라는 표현보다도 일종의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인에 가까운 변호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저런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변론을 맡긴 피고인들, 의뢰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김용현 전 장관 스스로도 지금 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변호인을 구하는 과정 속에 선임하는 과정 속에 선택지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초에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준비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변론을 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성향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 비슷한 변호사들이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약간 좀 다른 예.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판부도 존중하고 이제 변호사들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이 뭐
재판에 변호를 할 사람이 없다라던가 이런 말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법에서 누구나 이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없다면 이제 국선 변호사까지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이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건 당연한 이제 변호사의 의무인 거고 그리고 누가 돼도 이제 재판관들을 갖다가 이제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 받을 때 옆에 있는 변호인이 흥분을 하니까 자제시키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은 언제나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조희대 직위원 뭐 재판관들 막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언제나 판결에 임하고 재판을 한 분들이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호인이든 그리고 재판관이든 좀 존중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요, 글쎄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법부가 자초한 일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강성필 부대변인 이 내용을 뭐 물론 그 변호인들을 감싸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긴 한 건가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이번에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이 재판정 내에서의 소동 논란에 대해서 뭐 어떠한 입장을 낸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당연히 본인이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천대엽 법원 행정처 처장도 아니 본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법원 조직 내에 있어서 여론조사에서도 1점 만점에 0.2점 대부분의 법원장들은 0.7점 이상을 받았던 이 여론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법원 어떤 소란과 관련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는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법적 모욕과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거 그대로 민주당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이라든가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사법부 독립과 그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른 말 필요 없이 다 한 줄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조영실 대변인도 비슷한 취지 아니세요? 아니 그건 딱 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걸로 정청래 대표의 말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적극적이 됐어. 여기에 대해서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다른 듣고 의견은 가면 아니고 자꾸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점을 사실관계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본인들이 구성하겠다는 거예요.